소니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워크맨, 트리니트론, 사이버샷, 핸디캠, 장엄한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제품으로 잘 알려진 소니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전자업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니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면서 최고급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 전자업계에서 소니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소니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고 싶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1998년 소니는 자신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제품인 핸디캠 캠코더를 발명했다고 믿었습니다. 발명가들에 따르면 이 카메라는 적외선 나이트 스코프 기능을 통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원래 야행성 야생동물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캠코더의 렌즈에 $7도 안 되는 필터를 추가하면 일부 종류의 옷을 투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다카라즈마 잡지에 이 기사가 실리자 이 소식은 3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소니는 해당 제품을 리콜했지만 이미 70만 개 이상이 판매된 후였습니다. 소니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소니의 첫 번째 제품이 전기밥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품은 나무통의 바닥에 연결된 알루미늄 전극을 서로 맞물려서 만들었습니다. 밥이 너무 익거나 덜 익는 등 혁신적이지 못했습니다. 많은 변수로 인해 결국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소니는 1946년 일본 사업가인 모리타 아키오와 일본 전자산업가이자 방위산 업체인 이부카 마사루가 공동 설립한 회사입니다. 회사의 원래 이름은 도쿄츠신공업으로 공동 설립자들은 12년 동안 이 이름을 사용하다가 1958년 소니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1950년 소니는 최초의 테이프 레코더인 타입-G 테이프 레코더를 생산했습니다. 당시에는 비닐 레코드가 일반적이었지만 테이프 레코더와 테이프 레코더의 기능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정보기관과 고급 비즈니스 기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소니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신제품의 가치를 알려야 했습니다. 소니의 공동 창립자들은 소니라는 이름을 정하기 전에 도쿄츠신공업의 이니셜을 딴 TTK로 회사 이름을 정하는 것을 강력히 고려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시장으로 브랜드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짧고 발음하기 쉬운 이름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철도 회사인 도쿄 큐코가 이미 이니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텔레텍도 강력하게 고려했지만 이미 미국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 소니는 마블의 영화 판권을 $500만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소니는 스파이더맨 판권을 $10만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니의 경영진은 사람들이 스파이더맨을 제외한 슈퍼히어로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슈퍼히어로 영화는 지금처럼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소니는 라틴어 소너스와 속어 소니의 두 단어가 결합된 이름입니다. 소너스는 음파와 소리의 기원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니는 1950년대에 젊고 혁신적이며 잘생긴 남성을 가리키는 속어로 소니의 공동 창립자들은 자신들이 소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첨단 전자제품을 만들어 왔지만 실수도 있었습니다. 코로코가 완벽한 예입니다. 1976년 소니는 스피커가 내장된 장난감 폭스바겐 벤을 출시했습니다. 음악이 재생되면 벤이 레코드판 표면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문제는 초로코의 음질이 형편없었고 레코드판이 자주 긁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니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커졌지만 베트남 전쟁은 소니와 일본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소니는 미군에 폭탄 부품을 공급했습니다. 이는 우수한 품질로 여겨지던 메이드인 재팬 제품의 대중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남성들은 니콘 카메라를 들고 기린 맥주를 마시고 혼다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2000년대 소니는 루트키 스캔들에 연루되어 머레어로 가득 찬 CD를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CD를 윈도우즈 컴퓨터에 삽입하면 제거할 수 없는 고도의 침입성 머레어가 설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CD를 복사할 수 없고 자신의 청취 기록이 소니로 전송되었다고 의심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소니는 설립 이래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주요 법인을 인수했습니다. 1988년 CBS 레코드, 1989년 콜롬비아 픽처스, 2006년 애니플렉스, 2012년 가이카이, 2022년 번지 등이 그 예입니다. 황금 기니피그 인형은 소니 아카이브에 있는 가장 흥미로운 물건 중 하나입니다. 소니가 아직 업계 초창기였을 때 소니를 트랜지스터의 실험용 기니피그로 묘사하며 경쟁사들이 소니를 능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작성된 적이 있습니다. 이 피규어는 소니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소니가 테이프 레코더의 초기 버전을 만들었을 때 오가 노리오라는 음악 애호가는 음질이 좋지 않다고 크게 비판했습니다. 오가의 음향 및 전기공학 지식에 감탄한 소니는 제품 개선을 위해 그를 고용했습니다. 1982년 오가는 회사의 사장으로 승진했고 1989년에는 CEO가 되었습니다. 소니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소니의 공식 딜러가 없는 유일한 국가는 북한뿐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CEO가 산하에 어떤 회사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 약 8개월이 걸립니다. 심지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쓰이시는 소니가 $1억 미만의 거래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알릴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소니는 1,400개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소니의 PSN 플랫폼에서 대규모 보안 침해가 보고되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소니는 향후 보안 침해에 대해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사용자 계약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입니다. 키게스닷컴을 참고했습니다.